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프로그램을 TV로 시청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서 보고 계시나요? 지금 다양한 플랫폼들, 특히 대표적으로 OTT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나와서 굉장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러한 OTT의 최신 트렌드와 미디어 산업의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오늘 성신여대 문화산업예술대학원의 김정섭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김정섭입니다. 어떤 OTT 보세요? 넷플릭스.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OTT죠? 아직까지는요. 미디어 시장은 현재 OTT 춘추 전국시대. 플랫폼별로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같은 것은 단 하나, 바로 구독료 인상인데요. 많은 플랫폼들이 하나같이 올리고 있죠. 물론 좋은 변화도 있습니다. 구독료가 부담되는 소비자들을 위해 광고 요금제가 출시되었고, 다양한 스포츠도 이제 어디서든 OTT로 볼 수 있죠. 하지만 늘 그렇듯 경쟁 과열로 사라져가는 OTT도 있습니다. 끝없이 경쟁하고 있는 OTT 무한 경쟁 시대. 앞으로 OTT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구독을 연장하시겠습니까? 교수님, 사실 요즘에 이제 OTT라는 단어, 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사실은 OTT가 뭔지는 알고 있지만 OTT에 대한 정의, OTT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그러면 설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OTT가 뭔지, 정확하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TV를 시청하는 경우에 IPTV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또는 케이블 TV도 많이 이용하고 그러다 보면은 TV 옆에 셋탑박스라고 해서 작은 장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걸 연결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OTT는 그 셋탑이 없다. 그런 의미인데 오버 더 탑의 약자예요. 기존에는 셋탑박스에 인터넷을 연결하고 또 TV와 연결을 해서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OTT라는 것은 셋탑박스가 없이도 동영상 서비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버 더 탑 OTT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네, 오버 더 탑의 OTT, 셋탑박스를 넘어서는 그런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 이제 보면은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진짜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유튜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그럼 유튜브도 OTT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유튜브도 조건부 접근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OTT라고 일종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이용자들이 보통 OTT를 유료로 구독한 경우에 SVOD라고 그러고 편당 결제하면 TVOD, 그리고 광고를 보는 대가로 시청하면 AVOD로 분류를 하잖아요. 이 유튜브도 대표적인 AVOD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는 예외죠. 네, 그렇죠. 유튜브를 비롯해서 넷플릭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티빙, 왓챠, 쿠팡 플레이 등도 모두 OTT의 범주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특히 이제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끝난 지 한 2년 정도 이제 지난 상황에서 대외 활동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은 OTT에 대한 그 어떤 수요랄까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그 엔데믹 시장의 그 OTT 상황은 어떻습니까? 먼저 이제 보통 제품이나 서비스는 수명 주기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OTT는 성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OTT 시장이 크게 성장해서 플랫폼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태에 있는데요. 과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시장의 성장세는 전체적으로 둔화되고 있어요. OTT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게 아무래도 콘텐츠 차별화된 콘텐츠를 어떻게 많이 공급하느냐가 관건이다 보니까 제작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OTT 대부분의 수익 모델은 구독료인데요. 또 콘텐츠 제작비는 늘어가는 데 비해서 성장세는 둔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 업체들이 구독료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굉장히 한계에 봉착한 상황인
된 거죠. 네네. 그럴 때 OTT 업체들이 새로운 전략을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가장 손쉽게 택할 수 있는 게 바로 구독료 인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스트림플레이션, 예. 즉 스트리밍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조어죠. 이런 말들이 등장해서 OTT 구독료가 인상이 되는 세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걱정스럽고 특히 이제 먹거리 물가가 많이 올라서 타격을 받는 중산층들, 뭐 서민들 많은데 이 스트림플레이션, 그 OTT를 보는 구독료마저 이제 인상을 해버리면 더 이제 부담이 커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OTT 가격 인상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구독 해지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OTT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예, OTT 업체들은 이제 구독자 수는 줄어도 구독료를 올리면 네,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접근을 일단은 하는 거죠. 네네, 제작비는 계속 오르고 성장세는 둔화되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주로 구독료를 수익으로 운영하는 OTT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구독자들이 이 체제에 익숙해져서 길들여져서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배팅한 것이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단순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OTT 업체들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을 거고 가격을 인상했을 때 이탈하는 사람의 그 비중을 따져봤을 때 손해가 아닐 거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을 정해서 인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상된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은 분명히 있을 거고 구독자 이탈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 보통 이용자들이 한 개가 아니라 다수의 네. OTT 플랫폼을 구독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가계 경제 상황으로 볼 때 부담입니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OTT 기업들이 광고 요금제를 출시해서 소비자의 선택지를 높인 것입니다. 스탠다드 요금보다 대폭 낮춘 대신에 광고를 보게 하는 거죠. 넷플릭스의 예를 들어보면 스탠다드 요금이 13,500원이에요. 네네. 그런데 광고염 요금제는 월 5,500원 수준이니까 거의 절반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있는 인하했다고 할 거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지만 이 OTT 업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새로운 뭐 패스트 같은 신생 매체가 생기고 또 사람들이 구독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말씀 중에 이제 그 패스트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프리 애드 서포티드 스트리밍 TV라고 해서 네. 이제 광고 기반의 스트리밍 TV다. 이렇게 이제 새로 나온 건데 그건 이제 저희가 뒤에 또 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다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말하신 부분 이제 요약을 하면 이 OTT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을 했지만 인상한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떨어져 나가는 그 구독자들한테는 광고 요금제라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해서 그 이탈자를 붙잡아두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스트림플레이션 말고도 스포츠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그 동안에는 이제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OTT에서 많이 보여줬었는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은 이제 스포츠에도 진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게 티빙이 최근에 KBO 중계권을 연 450억에 계약을 해서 화제가 이제 됐었고 사실은 이제 뭐 저도 스포츠를 좋아합니다만 스포츠는 우리 TV를 틀면 일상생활에서 항상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였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스포츠도 돈을 내고 봐야 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OTT 업체들이 스포츠 시장에 접근하는, 뛰어드는 그런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응답자의 80%가 스포츠 스트리밍 유료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반대한다는 거죠. 하지만 국내 OTT에서 이렇게 스포츠 스트리밍 계약을 진행한 이유는 새로운 구독자를 유입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를 봐야 하는 스포츠 팬들 입장에서는 구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스포츠는 연간 시리즈예요. 그래서 한두 달 보고 끝낼 사안의 성질이 아니죠. 네네. 야구만 봐도 이제 봄에 시즌을 개막해서 가을에 종료하고 또 이제 코리안 시리즈까지 하면 꽤 네.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그래서 따져보면 한 8, 9개월 정도 되죠. 맞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 사이에 궁금증을 해소하려면 짧게 봐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바로 이용자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네. 보고 싶은 드라마 때문에 유입한 신규 독자는 그 시리즈가 끝나면 네네. 마음을 정리하고 떠나죠. 하지만 스포츠 팬들은 이 시즌이 끝날 때까지 매일 그 경기 결과와 정보를 주시하면서 시청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오래 남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기간이 길다 보니까 네. 구독한 김에 이제 회원으로 가입해서 구독한 김에 다른 콘텐츠도 보고. 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이 OTT 업체에 있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OTT 업체들이 스포츠 콘텐츠를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스포츠, 그러니까 OTT가 스포츠에 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냐, 이제 장기간 구독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네. 그 다음에 광고에 적합한 어떤 모델이다.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는 이제 한두 번 또는 뭐 길어야 한 달 하고 끝나지만 이제 스포츠는 시즌이 길기 때문에 구독자를 오래 붙잡아둘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스포츠 자본주의의 어떤 끝판왕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인데, 네. 그 미국의 스포츠 스트리밍 사례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사실 스포츠 스트리밍 유료화는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매우 흔하고 보편적인 사례입니다. 최근 미국 프로레슬링 단체인 WWE의 RAW 독점 중계를 무려 10년간 50억 달러에 계약을 했거든요. 매우 네. 엄청난 금액이죠. 맞습니다. 또 애플 TV를 보면은 미국 프로축구 리그인 MLS와 계약을 했습니다. 네. 또 그보다 더 기념비적인 일들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미국 MBC사의 OTT인 피콕이 올해 1월에 미식 축구 리그 NFL 플레이오프 와일드 카드 경기를 네. 독점 중계했습니다. MBC가 이거를 집계해 봤더니 네. 평균 시청자 수가 2,300만 명. 평균 스트리밍 시청자 수 기준으로는 당연히 1위를 했고요. 또 인터넷 트래픽을 30%를 점유했다고 합니다. 이때 새로 유입된 구독자 수가 300만 명이니까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드린 신규 독자 유입 효과가 네. 꽤 큰 걸로 입증이 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이제 보면은 스포츠도 이제 구독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케이블과 말씀하신 공영방송 입장에서는 위기일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 OTT가 등장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분야에 진입을 하면서 앞으로 이 OTT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 정말 예측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 OTT가 정점에 이르렀고 그거에 피로감을 느끼면서 네. 자, OTT를 또 뛰어넘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죠. 그게 바로 패스트입니다. 네, 아까 저희가 네. 얘기한 페스트가 이거죠. 패스트는 광고 기반의 무료 스트리밍 TV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네, 약어가 free, ad supported streaming TV의 약어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영역을 OTT라 하지 않고 별도로 떼서 패스트 산업이라고 이미 칭하고 있고, 네, 네. 북미에서는 기존 유료 방송의 절반 이상이 탈퇴를 하고 네. 이 서비스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이유죠. 네. 우리나라는 케이블이나 IPTV 요금이 비교적 싼 편인데 미국은 월 10달러에서 11달러, 12달러까지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OTT 여러 개를 보면 수십만 원이 지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겠죠. 네, 네. 우리나라의 삼성이 만드는 삼성 TV 플러스, 네, 네. LG전자가 만든 LG 채널, 미국의 플루토 TV, 그다음에 로쿠 채널, 비지오 등이 대표적인 패스트 채널입니다. 네. 이용자가 광고만 봐주면 네. 무료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용자들은 내가 공짜로 콘텐츠를 보니까 광고는 내가 봐줘야지 하는 마음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 기반 VOD하고
TV의 실시간 프로그램들, 실시간 채널들을 같이 볼 수 있게 만든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주로 옛날에 우리가 봤던 그런 TV의 시청 경험과 네. OTT의 장점을 결합한 그 이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패스트가 등장하고서 나타난 아주 용어들이 해지 행위인 코드 커팅이죠. 이거를 굉장히 많이 유발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케이블 TV의 대안으로서 이렇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 커팅이 정확하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코드라는 거는 우리가 기존의 유료 방송을 보면 선을 깔잖아요. 네, 케이블 선. 네, 네. 그 케이블 선을 이제 케이블을 보지 아. 않겠다고 선을 가위로 잘라버리고 그래서 해지하는 이제 선이 거를 필요 없는 TV만 켜면 또는 휴대폰만 열면 되는 아, 패스트를 본다는 의미에서 기존 네네. 코드를 가위로 자른다. 그래서 코드 커팅. 또 이렇게 해지하는 사람들을 코드 커터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었군요. 저희가 이제 그 기존 미디어에 위협이 되는 OTT를 얘기했는데 이 OTT에 위협이 되는 모델이 패스트일 것 같아요.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이제 인터넷과 연결된 스마트 TV만 있으면 광고를 보는 대신 무료로 대부분의 컨텐츠를 볼 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TV를 만드는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 만드는 TV, 스마트 TV가 있으면 이 업체들은 뭐 소프트웨어, 콘텐츠 서비스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삼성과 LG는 전 세계 스마트 TV 시장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작년의 경우에 네. 판매 점유율 양사 합쳐서 46%, 예. 출하량 점유율 양사 합쳐서 26%라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가장 첨단 사양이라 할 수 있는 올레드 TV가 있죠. 네. 올레드 TV만을 살펴볼 때 세계 시장 점유율은 LG전자가 53%, 삼성전자가 22.7%로 무려 76%에 이릅니다. 네. 기술력이 앞서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렇게 많은 스마트 TV에 자동으로 요즘 패스트 OS가 내장돼 있기 때문에 네. 우리 TV가 많이 팔릴수록 그만큼 패스트 이용자가 세계적으로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쌓이면은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로 우리가 장악하는 거죠. 세계를 맞습니다. 대표할 수준이죠. 예. 여기에 K 컨텐츠, 좋은 컨텐츠를 탑재하면 글로벌 시장의 최강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방송통신회가 2월과 4월에 걸쳐서 이거를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한 거군요. 했었습니다. 예. 네. 지금 OTT의 대표라고 하면 넷플릭스가 이제 세계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의 모델인 패스트에서는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의문이 떠오르는 게 넷플릭스 같은 구독 스트리밍 서비스가 현재는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패스트 실시간 채널 방식은 이제 좀 옛날 방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OTT 구독 서비스가 이제 대세로 떠오르는 가운데 어떻게 이제 옛날 방식인 이 서비스가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좀 의문 포인트입니다. 예, OTT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네. OTT 하나만 봐서는 인기 콘텐츠를 시청할 수 없게 된 거죠. 만족을 못 하는 거죠. 아, 그렇다 보니까 이제 OTT 보는 시청자의 구독료 부담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네. 이때 이제 때마침 패스트가 등장해서 무료이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욕구, 그것도 돈을 내지 않고 경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심리를 자극한 것이죠. 네네. 이제 광고가 삽입돼서 시청이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무료 VOD 또는 무료 실시간 TV라는 절대적 이점이 있어서 사용자들을 이렇게 빨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구독료 인상이 진행되고 있는 이 OTT 업계의 상황이 패스트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 밖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게 있겠습니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초고속 통신망 기술이 발달하면서 네. 전 세계적 디지털화가 네. 시드롬처럼 몰아붙이고 있죠. 네네. 그래서 지금 경제계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화두인데 네.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종착점은 모든 영역이 결합된다는 거예요. 네. 그 시작으로 미디어 산업과 리테일, 방송 플랫폼과 유통이 결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현상이 주목을 해야 되는데 네네. 미국의 경우 유통 강자라 할 수 있는 월마트가 네. 지난 2월에 스마트 TV 업체인 비지오를 인수했어요. 네. 거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죠. 미국 네. TV 시장에. 네. 비지오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스마트 TV와 사운드바를 생산하는 미국 내 2위쯤 되는 가전업체예요. 네. 그간 월마트와 월마트 계열사를 주로 유통 채널로 삼아서 자사 가전제품을 판매해 왔는데요. 비지오의 패스트 플랫폼이 이제 월마트의 유통망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 네. 더 많은 사용자가 월마트의 방송 플랫폼을 보게 되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네. 되면 디지털 광고 시장, 패스트 광고 시장에 이제 입지가 훨씬 좋아지고 미디어 영향도 훨씬 커지게 됩니다. 아울러 각 제품들을 훨씬 더 싸게 공급할 수가 있어요. 유통망이 확대되니까 그렇죠. 비지오 입장에서도 그렇죠. 네. 자, 아마존을 살펴볼게요. 아마존은 거대 기업입니다. 제프 네. 베조스가 네. 거의 세계 장악을 목표로 지금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프라임 비디오라는 OTT 서비스를 이미 시장에 내놔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 놓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 프라임 비디오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고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제작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네. 이렇게 하면서 아마존은 OTT 사업을 이 프라임 멤버십 강화, 이커머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네. 아마존은 작년에 패스트에도 진출했어요. 아, 아마존이 내놓은 빠르군요. 패스트 TV가 파이어 TV라고 부르는데 네. 작년 상반기 내놓아서 상반기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이 아마존이 너무 리테일 시장을 장악하고 공세가 심하니까 사실은 월마트가 네. 대안으로서 비지오를 인수하게 된 것이죠. 이 유통업체들의 이 미디어 산업 진출, OTT 시장 진출 이런 행보가 이제 전체적인 이 미디어 산업에 분명히 이제 지각 변동을 일으킬 거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좀 국내 얘기로 조금 좀 돌아와 보면 쿠팡의 움직임이 요즘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네. 최근에 쿠팡이 그 구독료를 엄청나게 인상을 하면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쿠팡의 이런 움직임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좀 우리가 받아들이고 봐야 될까요? 미디어 산업 입장에서. 저는 쿠팡이 미국 사례를 일찌감치 벤치마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멀티 플랫폼 전쟁, 복합 플랫폼 전쟁이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미디어 분야의 플랫폼과 네. 유통 시장의 플랫폼이 결합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스톱 서비스로 편리하게 네. 또 그 각각에서 누리는 이점을 결합해서 이용하게 이제 하는 것이죠. 네. 네. 쿠팡의 구독료 인상은 일단 OTT 산업을 포함한 미디어 산업 전체 비즈니스 모델, 네. 수익 구조에 관한 근본적 고민을 하게 하고 또 어떤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네. 중요한 어떤 그 계기를 제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리테일 기업들은 콘텐츠 플랫폼 시장을 통해서 일단 미디어 커머스라는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고요. 영상 콘텐츠와 연계된 상품을 팔거나 시청자들의 구매 행동 데이터를 다 이렇게 저장해서 분석해서 카드 회사나 뭐 네이버나 통신사 같은 데도 다 그렇게 이용자들의 그렇죠. 구매 행동을 분석해서 활용하고 있죠. 예. 이렇게 그 데이터들을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미디어 분야와 이커머스 분야의 시너지를 굉장히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죠. 네. 특히 이런 영상 콘텐츠를 유통업체들이 쇼핑 유도의 미끼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업계에서는 좀 놀라야 돼요.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력이 아니라 미끼가 되고 있다는 거는 네. 충격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네. 이 양자의 결합 방식으로 많은 회사들이 그래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네. 우리나라의 패스트 사업도 결국은 리테일 네트워크와 결합이 돼서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계속 확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산업의 구분이 없어지고 네. 미디어조차도 그런 파도에 휩쓸려
넘어갈 수 네. 있다. 씁쓸한 네. 느낌도 좀 드는 게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OTT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OTT 시장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좀 정리를 해주시죠. 리테일 업체의 플랫폼 진출은 아직 좀 시작 단계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앞서가는 회사들은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요. 네네. 이제 쇼핑과 미디어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OTT 시장에 등장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OTT 시장을 다소 구식으로 만들어버리는 패스트라는 게 또 등장했고요. 했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복잡 다양해진 플랫폼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차별화된 컨텐츠, 기술적 진, 전략적 제휴, 그리고 쇼핑 분야에서는 고객에게 더 좋은 품질과 더 편리한 서비스로 어떻게 다가서느냐, 이런 다각적인 노력이 결합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국내에서 이렇게 옥신각신 싸우지 말고 좀 인구 시장, 소비 시장이 훨씬 큰 세계로 진출해서 네. 뭐 인도 벌써 14억 됐죠. 뭐 네. 이렇게 인도, 중국 같은 큰 인구 사이즈가 큰 나라에 가서 좀 경쟁해서 이겨내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라인 라우 사태처럼 네. 네. 이익을 두고서 여러 가지 이 분쟁도 생기고 그러게 마련인데 그걸 또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서 기업이 네네. 지혜를 바라면서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네. 우리의 경제 영토를 넓혀가는 게 이 OTT 부분에서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OTT는 본질적으로 플랫폼은 초고속 인터넷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각 네. 국가 단위로 런칭을 해서 사업을 하게 돼요. 하지만 국가 단위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국경이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을 잘 구사해서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 성장 기회를 도모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 국부 창출과 각 기업의 이익 창출이 가능하고 그걸 토대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가 유지될 것으로 저는 진단합니다. 예, 넷플릭스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지 못할 법은 없다. 그 우물안 개구리처럼 한국에만 눈을 두지 말고 좀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도전이지만 기회가 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그 OTT 시장과 미디어, 그다음에 그 유통, 리테일 사업의 지각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산업이 어떻게 변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김정석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